모두와 반갑습니다.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43화 리뷰 및 체크입니다. 잠깐만요. 리뷰가 너무 길면 영상 뒷부분 1143화 체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43화 표지에는 날치를 타고 경주하고 있는 밀짚모자 일당들이 나오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날치의 순위가 적혀 있다는 건데요. 이 순위는 밀짚모자의 적단에 동료로 들어온 순서를 뜻하는 듯하죠. 루피는 선장으로 1등, 조로는 첫 번째 동료로 2등, 나미는 두 번째 동료로 3등, 상디는 네 번째 동료로 5등, 로비는 여섯 번째 동료로 7등, 프랑키는 일곱 번째 동료로 8등. 그런데 아홉 번째 동료 징베가 안 보이죠. 어라, 징베 이 자식 혼자 헤엄치고 있네? 그렇게 원피스 1143화 첫 시작은 혼란에 빠진 엘바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군코의 화살을 따라 잠든 채 걷고 있었고, 엘바프 전역에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들로 넘쳐났죠. 그렇게 사우로가 아이들을 보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림없었죠. 그렇게 아이들을 만지려는데 로빈이 조심해야 된다고 소리치죠. 로빈의 주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손을 뻗어버리는데 아이들 몸에는 투명한 가시가 둘러져 있었죠. 사우로가 졸라게 아파하며 바닥에 뒹굴며 말하죠. 오우째, 뭔가에 찔렸어. 졸라게 아파. 장면은 안제로 전환되고 안제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인들에게 전보벌레로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던 거인들은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 상황은 듣고 있던 루피 일행도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소리치고 있죠. 그런데 브룩 이 자식은 아직도 술에 취해 있네요. 그렇게 장면은 술에 찌든 거인들로 전환되는데 우섭시키도 포함이죠. 엘바프의 장로 요르는 아이들을 걱정하며 자신의 손자인 일바가 학교에 있다며 걱정하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죠. 그렇게 나미가 정신 차리라고 윽박 지르고 있네요. 장면은 엘바프의 소방대로 전환되고 엘바프의 전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출정하죠. 그렇게 로키의 라그니르 공격에 불이 났고 이를 진화하려고 화재 장소로 날아가고 있는데 숲 한가운데에서 브룩, 아니 아이들이 두려워한 거대한 해골병사가 나타나 엘바프 소방대를 전멸시켜버리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엘바프 전사들이 정신이 번쩍 들은 듯하네요. 장면은 신이기사단으로 전환되고 소머즈성은 아이들을 구하려다 가시에 찔린 거인들을 조롱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곤 말합니다. 사랑이란 다가갈수록 보이는 가시조차도 끌어안는 패션이다. 부모는 가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을 끌어안지. 자식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울부짖는 거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게임이라고, 이 게임. 그렇게 샴록이 말한 게임은 갓벨리에서 일어난 인간 사냥 게임이 아닌 아이들의 몸에 가시를 둘러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시에 찔려가며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켜만 볼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게임으로 가시에 찔려 죽어가는 부모들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슬픔과 자신들을 구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들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비통함, 이 두 가지를 지켜보는 게임인 듯하죠. 그렇게 소머즈성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공개되는데 소머즈성은 찔레찔레 열매로 찔레나무 인간이죠. 따라서 아이들 몸에 둘러싼 투명한 가시넝쿨은 소머즈성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여 가시나무의 보호색을 입힌 듯하죠. 그렇게 소머즈성은 군코를 보며 사랑하기에 가시에 찔려 죽는 이 상황이 재밌지 않냐며 물어보는데 무시하는 군코였죠. 그렇게 킬링엄 성과 군코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안으로 이동시킬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군코는 별다른 방법 없이 곧장 걸어서 해안으로 이동시킬 거라고 하는데 소머즈성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좋겠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더 부각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킬링엄이 소머즈성에게 소금이 부족하다고 묻는데 이에 소머즈성이 소금이라고 되물으며 소금을 상상하죠. 그런데 이때 킬링엄이 소머즈성을 재워버리고 상상했던 소금을 끄집어내며 현실화시켜버리죠. 그렇게 킬링엄 성의 열매 능력이 공개되는데 킬링엄은 환수종 용용열매 모델 기린으로 꿈과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묻힌 능력을 가진 녀석이었죠. 그렇게 엘바프의 숲에서 상상으로 구현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을 어떻게 성지마리 조화로 이동시킬지 이야기하죠. 이에 킬링엄이 말합니다. 마을에 있던 거인용배의 아이들을 태우고 태양석이라는 도구로 하늘에 무지개를 그릴 거다. 그 다음엔 그걸 건너서 성지마리 조화로 가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소머즈성이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난다며 아쉬워하네요. 이에 군코가 말합니다. 트러블은 일어나 마을의 바다구름에 정박해 있던 해적선을 봤어. 그 배는 사왕 밀짚모자의 배, 밀짚모자 일당이 상륙해 있다. 그렇게 장면은 군코의 화살표를 따라가는 아이들로 전환되는데 아이들이 곧장 걷고 있는 방향은 불이 퍼진 곳이었죠. 그러자 군코가 말합니다. 저길 봐, 벌써부터 트러블이 생기잖아. 그래도 상관없어. 죽으면 다음 놈들을 걷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신이기사단이었죠. 장면은 루피 로키 사이드로 전환되는데 로키는 루피 일행을 협박하고 있었죠. 그렇게 엘바프를 구하고 싶다면 얼른 해로석 수갑을 풀어라고 말하는데 로키의 기세와 당당함 뒤에는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상디가 루피한테 이졸라게 큰 거인은 뭐냐며 묻는데 루피가 답합니다. 난 그저 저 녀석이 많이 다쳤길래 도와주려고. 라고 순수하게 답하죠. 루피의 순수함에도 로키는 소리칩니다. 얼른 풀어라. 나는 양계에 약해 빠진 놈들의 목숨을 계속해서 뺏을 거다. 대답이 없다면 실행하겠다. 이런 협박에 하이로딘이 겁에 질린 나머지 잠깐 알았다라고 소리치는데 이에 옳다쿠나 씩 웃어버리는 로키였죠. 하지만 쌉티의 사최간 조로 성님이 하이로딘의 멘탈을 잡아주는데 응하지 마라 하이로딘. 그렇게 이 사단을 키운 루피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엘바프를 위험하게 만든다면 내가 막겠어. 약속했으니까. 이에 하이로딘은 루피에게 로키에게 다가가면 감전된다고 외치고 응 고무고요. 게르즈는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로키를 진정시키는데 응 이미 늦었고요. 조로는 루피 보고 힘 조절하라고 외치는데 응 그딴 거 모르는 아이고요. 그렇게 루피가 공격하려 하자 로키는 힘이 다했는지 젠장 내 패배다 라고 외치고 루피의 진심 펀치가 아닌 조로의 충고대로 기어스리의 약한 펀치를 로키에게 날려버리고 로키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게 되죠. 그러자 조로 형님이 말합니다. 이 녀석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다. 목숨을 쥐어짜서 도박을 건 거지. 도박이 성공했다면 도망쳐서 어딘가 쓰러져 있을 작정이었겠지. 그렇게 로키가 피투성이 된 게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란 것을 어필하는 루피 일행들이었죠. 이에 아우르스트 성에 침략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로드가 루피 조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네요. 그렇게 루피가 하이로딘에게 로키를 치료해주라고 부탁하고 선의 게르즈가 로키를 치료해주죠. 한편 로키의 뿔 위에 앉아있던 루피가 뿔이 진짜네 라고 말하고 하이로딘이 말합니다. 고대 거인족의 혈통, 아버지 헤럴드 왕과 같아. 그렇게 하이로딘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헤럴드 왕은 로키와 하이로딘에게 평등을 강조하고 엘바프의 위대한 전사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로딘의 어머님은 엘바프인이 아닌 일반 거인족이었기에 순수 엘바프 혈통인 로키에게 힘에서 밀렸고 하이로딘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로키가 하이로딘을 무시하고 하이로딘의 엄마를 모욕하죠. 그렇게 슬픈 과거를 회상한 하이로딘이 순간 이성을 잃어 양도끼를 번쩍 들어올리죠. 그리고 로키의 모가지를 따려고 하는데 신거병에 적단 단원들이 이를 막아버리죠. 한 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 그렇게 하이로딘은 말합니다. 나는 이 녀석을 용서한 적이 없어. 어머니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기절한 줄 알았던 로키가 답하죠. 어디 해보시지 불쌍한 광전사.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설마 너까지 내가 진짜로 사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라는 말과 놀라는 하이로딘으로 원피스 1143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피스 1143화 체크. 첫 번째, 신이기사단 능력 공개. 군코는 화살화살 열매 능력자. 소머즈성은 찔레찔레 열매 능력자로 가시나무 인간인데요. 자신의 몸에 가시나무를 두른 것과 달리 아이들의 몸에 두른 가시는 투명하다는 점에서 보호색을 입히는 듯합니다. 킬링엄성은 환수종 용용열매 모델 기린을 먹었는데요. 사람들의 꿈과 상상을 구현시키는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있을 루피 일당과의 대결 구도를 예상해본다면 남이 우솝 초파와의 대결이 이뤄질 걸로 생각되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루피 일당에서 최악체로 평가되는 3명이라는 점에서 킬링엄의 능력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식물을 이용한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우솝과 가시나무를 사용하는 소머즈성의 식물 대결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점, 군코와 나미는 같은 여성으로 비슷한 외모를 가진 점, 또한 군코의 모자를 보면 나미를 키우다시피 한 겐조와 비슷한 모자를 썼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결 구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 무능력한 하이로딘. 자칭 거인들의 왕이 될 거란 자가 광디버기에 충실한 영업사원이었던 모습. 콜로세움에서 루피의 평범한 펀치 한 방에 KO되는 모습. 고무인간인 루피를 보고 감전당할 거라고 소리치는 모습. 로키의 협박에 넘어가서 순응하려는 모습. 어릴 적 로키에게 힘에서 밀려 질질 짜던 모습. 로키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후 해루석에 꽁꽁 묶인 상태에서 암살을 시도하려는 모습. 동생인 로키가 하이로딘에게 내가 정말로 사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겠나 라고 말하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충고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놀라는 무능력한 하이로딘의 모습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이로딘은 역량이 부족한 신거병의 적단의 리더라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헤럴드 왕의 죽음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할 것이며
로키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한 걸로 예상할 수 있죠. 따라서 로키가 신거병의 적단의 리더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세 번째, 헤럴드 왕은 악마의 열매에 지배당했다. 동물계의 악마의 열매는 주인을 찾는다고 작중 언급됐으며 각성을 잘못했을 경우 악마에게 인격을 지배당한다고 전해지죠. 제가 생각하기에 헤럴드 왕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악마에게 인격을 지배당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일반적인 동물계 열매가 아닌 오로성처럼 증오로 가득 찬 요괴와 비슷한 형태의 동물계 열매일 거라고 생각되죠. 따라서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던 헤럴드 왕은 인격을 지배당했고 로키는 이를 저지하고 엘바프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되죠. 따라서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만큼 괴물늑대 펠리르가 복수심에 가득 차 최고의 신 오딘을 죽였던 것과 같이 헤럴드 왕은 펠리르 열매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펜리르에게 인격을 잡아먹혀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키가 아버지인 헤럴드 왕을 죽이면서 엘바프에 전해 내려오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은 펠리르 열매를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엘바프에서 가장 강한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며 펠리르에게 인격을 지배당한 헤럴드 왕이 엘바프를 멸망시킬 위기에서 엘바프를 구하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본 로키의 통찰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되네요. 과연 로키는 정말로 펜리르로부터 인격을 잡아먹혀버린 헤럴드 왕을 죽여 엘바프를 구하고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 펠리르 열매를 먹어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